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호인 아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만신할머니 이야기인데 바로 영혼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영혼 결혼식 말 그대로 죽은 자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빠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혼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영혼 결혼식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은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 뭐, 누군가 실제로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옆에, 그쵸? 주변에. 네. 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시작은 뭐 또, 제 쓸데없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해줄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영혼 결혼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영혼 결혼식? 영혼 결혼식은 모르겠고 우리 때는 사혼식이라고 했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영혼 결혼식이라고 하나보다 그러시고는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니는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생각하는 영혼 결혼식이 죽은 사람들끼리 하는 결혼식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영혼끼리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꼭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래요. 그러시고는 이제 할머니가 내야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법 많은 사혼식을 받고 들어보기도 했지만은 내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해준 적도 없고 해볼 생각도 한 적이 없다. 예.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거나 본인이 나서서 해준 적은 없대요. 예.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부부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지. 그게 애통해서든 뭐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든 영혼 결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의 욕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은. 그래서 영혼식이라고 부르는 걸 나는 욕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죽은 사람이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죽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일 뿐인 거고 죽은 사람이 결혼 같은 걸 해서 뭐하노? 그게 전부 다 무작위의 욕심이거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무작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을 무작위라고 한대요. 예. 무작위. 무좌기. 없을 무자에 자식이 없는 귀신이라고 해서 무작위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대요. 예. 그게 무작위의 욕심이래요. 그 무작위는 귀신 중에서도 원도 깊고 한도 많대요.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많고 또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이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을 달래려고 사혼식을 하는 거라고. 그냥 이 정도뿐이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친대요. 예. 살아있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변질되는 게 문제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을 이상한 쪽으로 자꾸 몰고 간대요. 욕심 때문에. 네네. 그래서 눈속임으로 했다고 그냥 하면 그건 그나마 양심 있는 무당이래요. 그저 산 사람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약간의 거짓말을 해주는 것 뿐이니까 그거는 그런 데는 그냥 이해해줄 수 있는데 정말 막대먹은 놈들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은 사람하고 영혼 결혼식 시켜주는 경우도 있대요. 사혼식을. 맞아요. 들었어요. 예. 근데 심지어는 그게 한 명의 사람한테 죽은 사람 8명을 붙이는 거야. 예. 8명을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당집 함부로 가는 거 아니라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너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뭐 무당집이나 뭐 어디서 자기 사주를 줄줄 흘리고 다니면 그게 표적이 되는 거라고. 예.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못할 팔자가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타고난 사주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대요. 다른 복은 다 있어. 근데 결혼할 연이 없는 사주가 있는 거야. 예. 이런 사람들은 나쁜 무당들한테 그 사주가 들어가면 다른 데 이용하는 거래요. 예. 그걸 이제 사혼식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주 가진 사람이 있다. 죽은 영가가 있다. 귀신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자식이랑 같이 요거를 영혼 결혼식을 맺어줍시다. 그러면 두 집안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꼬신대.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래요. 예. 어차피 결혼할 인연도 아니고 아닌 팔자니까 그 사람이 알 방법도 없고 누가 한지도 모르니까 따질 수도 없으니까 이게 죽은 사람 한 명을 엮으면 풀기라도 수월한데 네. 이게 죽은 사람을 뭐 한 명을 엮는 게 아니라 서너 명, 심하면 막 10명까지도 엮어놓는 경우도 보셨대요. 와. 그런 경우에는 죽은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배우자라고 싸운대요. 그 살아있는 본인은 본인한테 배우자가 1명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내 배우자라고 서로. 그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냐고.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뒤통수 얻어맞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죽은 자식이 꿈에 나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다거나 그냥 젊은 나이에 세상 등진 피부치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죽은 후에 인연을 맺어준다거나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래요. 이게. 오, 그러네요.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사혼식을 원하면 두 사람이 정말 생을 달리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 욕심으로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네. 꼭 필요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잠시 불러와서 그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대요. 네가 이 사주를 가진 이 사람이 맞느냐 확인을 하고 가족관계도 다 따져보고 조상들도 다 따져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사혼식을 진행을 하는 건데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야. 당신 딸이 왔다, 당신 아들이 왔다. 오케이, 영혼 결혼식 합시다 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딱 끝을 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절차를 따지고 서로의 의사를 물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절차도 안 물어보고 사정도 안 물어보고 그냥 하면은 그냥 붕 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뭐 영혼 결혼식을 하는 게 그게 문제래요. 죽은 사람 의사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양가 부모님 모셔놓고 당신 자식 죽었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인연 만나고 결혼식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를 하는 거래요. 예. 원래 절차대로 하면 되게 복잡하대요. 영혼맞이 굿도 해야 되고 뭐 시킹 굿도 해야 되고 진호기 굿도 해야 되고 막 절차가 많대요. 그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들한테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에 다 끌어먹는 거예요. 이야. 그냥 맞는 사주만 구해다가 붙여갖고 하는 거래요. 그 얼마나 이게 엉성한 줄 알겠죠. 사기 쳐먹기도 그냥 쉽고 중간을 그냥 드러내버렸네요. 그 중간을 그냥 싹 드러내보고 끝에 과정만 딱 하는 거예요. 네. 결과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래요. 그 할머니도 한 번도 본인이 직접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것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사혼식을 함부로 하는 경우는 많이 봤다고. 그래서 탈이 나는 경우도 많이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생각나는 일이라고 이 사연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방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늦게 이제 집에 들어오셨대요. 네. 집에 들어오셔갖고 집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앉아 계셨는데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집 전화로. 그때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집 전화를 받으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이제 어르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아이고 할매 마침 집에 계셨네. 안 그래도 할매 한번 만나 뵈려고 하는데 상의 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냥 먼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냥 찾아오면 되지 뭘로 전화를 하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지방에 오빠 댁에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로 먼저 물어보는 거라 혹시 댁에 계신가 해가지고 내일 찾아뵙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네. 다음날 기다리니까 이제 점심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동네 어르신하고 그 오빠 되는 네 분을 데리고 오셨대요. 그 할머니가 이제 보고 아이고 그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아이고 할매요 시간 되시면 사람 하나만 살려주이소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 무슨 일인데 다짜고짜 사람 살려달라 하는겨. 그러니까 아이고 저한테는 조카 손녀인데 여기는 오빠 손녀인데 지금 아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뭐 정신을 놨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픈 아를 데리고 와야지 그냥 이렇게 어른들끼리 오면 뭐 일이 해결되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아가 오자고 이제 같이 오자고 얘기를 해도 안 온다 해가지고 일단은 어른들끼리 먼저 왔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쩌다가 손녀가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제 조부부한테 물어봤겠지. 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손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속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박혀 있다는 거야. 예. 그 집에만 박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날이 갈수록 애가 말라가는 게 보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본인 이제 조부모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조부모한테 이 애가 좀 이상하다. 와서 좀 보고 좀 조언 좀 해주셔라 해가지고 보니까 영 이제 못 쓰겠더래요. 그래갖고 집안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를 정신병원이라도 보내야 안 되겠나. 아가 저 상태인데 좀 우야겠노 저렇게 해갖고 새파랗게 젊은 아를 그렇게 그냥 마냥 이렇게 집에 놔둘 수도 없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동네 어르신이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할머니 얘기를. 네. 아 사실은 오빠 그 우리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드러내놓고 무당이라고는 안 하는데 내가 보기엔 영팔없는 무당인기라 되게 용하대. 그분한테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부모님도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 뭐 알아보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 댁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할머니가 이제 그 얘기 듣고는 이제 정확하게 사정을 모르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렸대요. 아, 손녀분을 보기 전에는 내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단순히 마음의 문을 닫은 걸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집에만 있는 거 말고 최근에 뭐 심적으로 뭐 충격받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예. 그러니까 조부모님은 아니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애가 그냥 좀 이상하다는 얘기만 들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지금 그 아드님 댁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시오. 최근에 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래갖고 연락을 하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 안 그래도 아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잘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괜찮은 것 같더만 2달 있다가 아가 그러대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이제 얘기 듣고 나서 아 그러면 그게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생긴 걸 수도 있고 그 남자친구라는 아가 자꾸 찾아와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후자의 느낌이 더 강하네요. 아가 그러는 거 보니 뭐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좀 그렇고 내일이라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각종에 찾아와서 얘기하는데도 도와주셔서 그러면 아 아니라고 우리 집에 찾아온 일인데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하고는 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풀어주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집에 갔대요. 예. 그 손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드님 집에 가가지고 손녀를 보셨는데 보시자마자 할머니가 그 손녀를 안아주셨대요. 가만히 안아주시면서 얘기를 하셨다 알고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안다. 이 어린 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정신을 놨겠노. 근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은 네 부모님 마음 아픈 거는 생각 안 하나. 네 사무치는 마음이 네 부모한테는 없겠나. 네가 이렇게 정신 빼놓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끌어안지 말고 풀어놓으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고마 고집 부리고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손녀는 처음 보는 할머니를 그렇게 안고는 펑펑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통곡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내가 너무 무서웠고 또 그리운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힘도 붙여가지고 모든 걸 포기했다고. 그 할머니가 손녀 진정시키시고는 내가 너희 부모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잠시만 방에 들어가 있거라. 그러시고는 이제 그 손녀를 자기 방으로 돌려보내시고는 부모님한테 사정을 설명하셨대요. 네. 할머니가 손녀를 처음 보시자마자 보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이제 부모님한테 알려주셨대요. 아이고 어머니 놀라지 말고 잘 들으셔. 따님한테 그 아가 매달려 있네요. 근데 이 아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하고 떠난 것 같은데 아마도 따님께서 돌아가신 그 남자친구분하고 사이에서 애가 있었던 것 같다. 본인도 몰랐는데 남자친구 죽음의 충격 때문인지 알을 그만 잃으신 것 같다. 그 충격 때문에 딸이 이제 저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님이 그동안은 그걸 못 놓아준 것 같다고.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이 매몰차게 끊어야 끊어지거나 죽은 사람이 매몰차게 끊어야 끊어지는 게 인연인데 죽은 사람은 어찌됐든 모르겠고 산 사람이라도 매몰차게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 같다고. 너무 강한 애착으로 끌어안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다. 예. 이제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입을 다무셨대요. 부모님한테 상처가 될까봐 말씀만 안 하셨대요. 입을 다무시고 예, 부모님한테는 큰 죄책감을 가지지 마셔라. 그렇게 될 인연이어서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책은 하지 마시고 잘 보듬어 주셔라. 어찌됐든 간에 자식은 살려야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따님하고 제가 얘기 좀 할 테니까 그동안 방해하지 마시고 계셔라 하시고는 손녀랑 이제 얘기를 하러 들어가셨대요. 그 두 번째 봤던 관객 때문에 들어가신 건데 분명 남자친구가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할머니가 느끼신 귀신은 그 손녀분한테 중년 남자 귀신이 따라 붙어 있더래요. 나이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래, 남자친구가 죽고 나서 남자친구가 꿈에 찾아온 적 없느냐 하니까 예, 손녀가 남자친구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아이를 잃고 나서 정신을 놓은 와중에 남자친구가 몇 번 꿈에 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너무 불쌍하고 아이를 잃은 게 너무 안타깝고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내가 잘 데리고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몇 번이나 자기 위로해줬대요. 처음에는 달래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엔 19군까지 찍게 된 거예요. 흔히 말해서 기적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래요. 왠지 모르게. 그게 싫은데 그래도 죽은 남자친구가 자기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그걸 매몰차게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제 어느샌가는 이제 꿈에 자기를 찾아오기도 원했고 본인이 그걸 위안을 삼았는데 점점 더 정신이 없어지고 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관둘 힘도 희망도 없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됐대요. 이렇게. 자기는 점점 말라가고. 할머니가 아이고 그랬나. 그런데 죽은 사람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못할 짓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속으로는 바로 무슨 문제인지 알아차리셨대요. 예. 꿈에 나왔던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중년 남자가 남자친구처럼 변신해가지고 온 거라는 걸. 살아있는 사람이 모질게 끊어야 그 사람도 좋은 곳으로 간다. 네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네 애하고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구천을 떠들 건데 그러다 보면 너도 가족이라고 데려가려고 할 거다. 온전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남아있는 네 부모님은 무슨 죄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연을 끊고 남은 생을 악착같이 살라고. 그게 남자친구하고 아이가 원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셨대요. 네네. 그러니까 손녀는 이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제서야 이제 손녀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손녀분이 지금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마음의 병은 큰 문제가 아닌데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쓸데없는 잡기가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아는 내가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정신 차릴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오셔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라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네.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 금방 떨쳐내고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손녀를 데리고 오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가 보살핀 탓인지 이제 금방 기운을 차리고 이제 살려는 의지를 보였대요. 애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렸는지 부모님한테도 이제 그동안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뭐 아이를 잃었다는 이야기도 본인 입으로 하고. 할머니 이제 그거 다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말씀을 꺼내셨대요. 아시다시피 따님이 죽은 남자친구 사이에 빛을 보지 못한 자식도 있다 보니 그 연을 끊어야 따님이 살아갈 수 있다고. 따지자면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이미 애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 부부의 연이 맺어진 건데 살아있는 사람이 모질게 끊어야 끊어질 인연이라고. 빨리 끊으시고 따님이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전했대요. 네. 그래서 손녀를 설득해가지고 남자친구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아내셔가지고 할머니가 연락을 하셨대요. 본인이 직접. 그리고 이제 어느 때 뭐 아는 지인인데 실은 댁의 아드님하고 이 집 따님 사이에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아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드님과 빛을 보지 못한 아이와의 연을 끊고자 하니까 그쪽 집에서 도와주시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시니까 그쪽 집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는 미처 생각 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남자친구 부모님을 딱 만나 뵀는데 낯빛이 어둡더래요. 예. 딱 가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라고. 그 연 끊는 죄는 제가 대신 질 테니까 얘기를 해보셔라. 무슨 문제인지. 낯빛이 어두운 거 보니까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미 남자친구를 영혼 결혼식을 시키신 거예요. 사혼식을. 다른 사람이랑. 그 여자친구 말고 딴 사람이랑 영혼 결혼식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이미 다른 사람하고 이제 연을 맺어 주시려고 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근데 아드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으신데 왜 결혼을 시키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꿈에 아들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현을 했대요. 예.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젊은 다음에 죽어가지고 너무 비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는 부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제 굿을 통해가지고 그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려고 이제 아드님이 영혼맞이 굿을 이제 굿당에 가서 직전을 하셨대요. 그 영혼을 불려와가지고 이제 굿판에서 다른 무당한테 실려있는 그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서럽게 울면서 대답을 하더래요. 네.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래갖고 정말 본인이 원해가지고 사혼식 올려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영혼 아니래요. 나는 사혼식을 원한 적이 없대요. 예. 그냥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우리 아이가 너무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잠시 위로만 하고 떠나려고 했을 뿐이지 절대로 뭐 그 이상의 거를 내가 생각해 본 적은 없대요. 본인이. 예. 나는 그저 내 아이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도와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그러면은 여자친구 꿈에 나와가지고 저 아이를 달래주던 사람이 너냐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남자는 누구냐 하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영혼이 뭐 하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다물고. 그래서 할머니 호통을 치셨대요. 제대로 대답 안 하냐고. 네가 그렇게도 저렇게 여자친구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모질게 연을 끊어야 되는 게 맞는 도리인데 어쩌자고 그 연약한 심성을 이용해 먹은 거냐고. 이야.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일이냐고. 빨리 대답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아드님 아버지가 고함을 치더래요. 구판 한복판에서 막 호통을 치면서 이제 울면서 서럽게 울면서 막 내가 그랬다고. 자식이 없어 죽어가지고 너무 악독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당신이 뭔데 우리의 일에 끼어드냐고 막 이렇게 호통을 치더래요. 할머니가 남자친구 아버지를 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몸에 중년 남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손녀 꿈에 나왔던 중년 남성이. 그래서 할머니가 뺨을 올리셨대요. 그 아버지를. 그 구판에서. 예. 뺨을 올리시고 남자친구 영혼을 잠시 물리시고 뺨을 치면서 너 이렇게 악다구니를 왜 쓰냐고. 얘기해보라고. 무슨 까닭에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귀신은 내 색시라는 말만 하더래요. 내 색시라고. 저 여자는 내 색시라고 막 그것만 따지더래요. 예. 할머니 바른대로 말 못하냐고. 무슨 상관이길래 저 어린 것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뒤흔들어서 장난을 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저 자기는 자기 집안에 인사드리러 온 그 손녀한테 반했대요. 영혼이. 자기는 무작위로 집안에 맴돌고 있었는데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었대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본인한테는 조카 손자지. 조카 손자가 죽는 바람에 본인이 그걸 대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처럼 부모님 꿈에 나와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래요. 그리고는 저 여자는 내 색시라고 박박 우기더래요. 지가 찾아내 그 광경이 구판 한가운데서. 그래서 그 손녀분 부모님하고 막 할아버지하고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손녀딸을 막 그런 취급을 한 거니까. 그렇다고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남자친구랑 억지로 맺어준 것도 아니고 전혀 생판 모르는 뭐 그 집 무슨 뭐 작은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갖다가 붙여줬으니까 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남의 시선 신경도 안 쓰고 막 통곡을 하더래요. 구판한 곳에서. 나도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 안 했으면 결혼도 하고 참한 섹시도 만나가지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할머니가 안 되겠다 옆에서 잔잔히 타이르셨대요. 네. 누구신데 그렇게 한이 깊으시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집에 젊은 나이에 자식이 없어 돌아가신 그 집의 작은 할아버지래. 따지자면 결국엔 그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영혼 결혼식 하고 싶다고 종용을 한 거예요. 부모님 등 떠민 거지. 그 부모님의 애달픈 마음을 이용을 했대. 그 영혼 결혼식이지만 엉뚱하게도 영혼 결혼식을 원하는 남녀가 아니라 전혀 상관도 없는 남인데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한 거예요. 혼자서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내 섹시라고. 할머니 그 이야기 듣고 아주 기가 막혀갖고 원래대로의 사혼식이면 이제 정중히 양가 부모님 모시고 영혼맞이 해가지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영혼 결혼식 원한다는 말을 그냥 대뜸 그냥 한 거예요. 무당이 맞는 사주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엉뚱하게 들어간 영혼에 맞는 사주가 아니라 그 남자는 손녀딸한테 반해갖고 그쪽으로 따라 붙은 거예요.
이제 그 말에 할머니 되게 괘씸하셨대요. 일단 부부 연을 맺은 게 아니라 그저 본인이 부부라고 착각했던 거기 때문에 푸는 건 별로 안 어려웠대요. 네 색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이고 너하고 인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거는 택도 없는 거니까 그만두시고 내가 책임지고 작은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색시를 구해다 드리겠다. 예. 그러니까 저 손녀분은 살아있는 분이니까 놓아주셔라. 연을 끊게 도와주셔라 하고는 구판을 물리셨대요. 기다리라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손녀하고 이제 인연을 끊는 이제 의식을 진행하셨대요. 끊는 거를. 손녀한테 마음 독하게 먹으라고.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독하게 먹으라고. 네. 이거 연을 못 끊으면 네가 평생 이거 인연에 끌려다닐 거라고. 질질 끌려다니면 네 부모한테도 힘들고 네 주변에 사람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니까 독하게 마음 먹고 오늘 하루만 이거 끊는다 생각하는 셈 치고 끊어라. 예. 뒷일은 생각하지 마라. 하고는 이제 독하게 이제 매몰차게 해가지고 끊으셨대요. 구슬해가지고. 그게 너한테도 맞고 아기한테도 맞고 남자친구한테도 맞는 일이니까 그게 순리라고 끊으라고. 그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남자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셨대요. 예. 그 할머니는 이제 그 굿을 마치시고는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떠도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니까 미안하다. 영혼 그릇을 원한 게 아니라 작은 아버님께서 그걸 원하셔가지고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거라고. 네. 뭐 아드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본인들 입으로 들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게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한 것든 뭐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인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버님께서 저렇게 무작위로 떠도는 거는 마냥 좋은 게 아니니까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든 이 집안을 위해서라도 이 사혼식은 마무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혹시 아드님의 사혼식을 이제 하셨던 무당의 연락처를 아시느냐 네. 물어보셨대요. 물어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무당 연락처를 지어주셨대요. 할머니가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본인이 알아보긴 좀 그러니까 이제 굿당 당조한테 이제 올라고 해가지고 자네 이리 와보시게 해가지고 연락처 주시면서 누군지 좀 알아보시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연락이 오셨대요.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게 누구? 물어보니까 그 누구 밑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사람이구만. 그래 내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따로 연락하면서 하시고는 전화 끊으시고 이제 영혼 결혼식을 직전한 무당 말고 네. 그 무당의 신어머니를 아셨대요. 할머니가 신어머니를 직접적으로 안 것도 아니고 신어머니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무당 직전한 그 할구의 신할매인 거지. 연배가 다른 거예요. 2단계를 뛴 거야. 그 신할매를 아셨대요. 지인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엄마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본인이 누구신지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원래는 잘 안 그러신대요. 뭐 그렇게 잘못한 무당이면 그냥 쏘아붙이고 찾아간다고 하고 그냥 끊고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냥 부신대요. 그냥. 오, 예. 근데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대요. 난 누구다. 우리 신어머니는 누구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시는 거야. 본인 어머니하고 연이 있던 분이니까 아이고 어르신 잘 지내셨느냐고 그동안 제가 연락이 없어서 죄송하다. 뭐 그간 잘 지내셨느냐 뭐 바빠가지고 연락도 못 드렸다 그러니까 그런 통성명은 피차간에 필요 없고 됐고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쏘아붙이기 시작한 거야 할머니가. 예. 역정을 내셨대요. 자네는 뭐하는 사람인데 제자를 그렇게 가르쳤냐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렇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대충 처리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상처를 주냐고. 자네가 친어머님은 제자들 잘 건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시던가. 돌아가신 자네 어머니가 무덤에서 통곡하겠다 이 사람아. 아이고. 내 긴 말 안 할 테니까 자네 딸하고 이 집에 좀 들르라고. 이가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분이 쫓아오셨대요. 신딸 데리고 바로 쫓아오셨대요. 다 오셨는데 그 신어머니는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그 신딸은 자기가 뭐 잡았는지 전혀 눈치도 못 채더래요. 왜 왔는지 표정을 할머니를 보고 있더래요. 할머니는 그래도 이제 손님이니까 최대한 예의 갖추려고 했는데 그 꼴을 보니까 역정이 더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충 찻잔 집어 던져주시고는 마시라.
이렇게 하셨대요. 뾰로통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신어머니한테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내 자네 어머니를 봐서 그렇게 모질게는 못하겠고, 하지만 일은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냐고. 자네 신딸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면 반성하는 기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치. 자기가 뭐 잘못.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사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귀신보다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라고 저에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또 좋은 목소리 오랜만이네요. 네, 자, 아, 반갑습니다. 오늘 네,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첫 타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근데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 네네. 뒷배경 자체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게 네. 뭔가요? 저게 분교인가 어떤 건물인가요? 분교로 쓰던 건물이고, 지금 뭐 이제 폐교가 된 상태였는데, 아까 돌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귀신은 안 나오고, 예. 대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서운 현장이었어요. 나 근데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은 바로 해코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실제로 저도 다쳐서 입원을 하고, 예. 저희 현장에서 노무를 보시던 분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그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 이야기. 아, 네. 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사진 드리면서 알려드렸듯이 귀신보다 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또 이렇게 사람이 무섭다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여기는 그 지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고요. 저희 팀은 이제 빠진 그런 현장이고 지금은 이제 건축하는 현장인데 뭐 시기적으로 초여름에 가까운 지금 딱 이런 정도의 날씨였는데 네. 이제 현장이 생겨서 제가 투입을 했죠. 저희 신규 직원이 또 있어서 한 분을 데리고 이제 같이 투입을 했어요. 폐교가 된 학교다 보니까 아무도 안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제 지작물 조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사무실로 쓰면 되겠다. 어차피 맨 마지막에 밀 거니 사무실로 쓰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폐교 자체를 둘러보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입구나 이쪽은 뭐 아무런 무서움도 없었고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교실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뭐 웃는 소리도 나고 이렇게 던지는 소리 뭐 이런 마찰음 같은 게 계속 들려서 저기를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이제 신규 직원이랑 저랑 이제 또 다른 이제 직원분이랑 같이 갔어요. 예. 같이 갔는데 웬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행색도 좀 초라하시고 그래서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나 뭐 도심이나 상관없이 노숙자분들이 들어와서 사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동네도 바로 옆이에요. 그 폐교 바로 옆에 한 100m만 걸어가면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저희를 노려보시면서 여기 왜 왔어? 나가! 내 집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기 이제 철거하기로 했고 지금 우리는 철거하러 들어온 사람들이라 나가주십시오. 일단 행색부터 정신이 좀 올바르진 않으신 분이라는 건 눈치는 챘는데 그 정도일지까지는 몰랐던 거죠. 예. 왜냐하면은 손에 잡히는 걸 다 던지세요. 물건을. 나가라고. 네네. 나가라고 막 던지시는데 실제로 거기 있던 물건들 중에 뭐 사람이 크게 다칠 만한 물건은 없었어요, 사실. 일단 첫날은 철수를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동네를 가서 폐교에 누가 계시는데 혹시 이제 누군지 아시냐고 이제 이장님께 물어봤는데 그 이장님이 그 아줌마 거기 또 들어가 있나 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시네. 그래서 물어봤죠. 좀 뭐 궁금한 것보다 일단은 내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물어보고 이분 누구신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 남편분이 계셨는데 그 학교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어떤 사고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로 그냥 그 학교를 그냥 하염없이 들락날락거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첫째 날 저희가 가고 둘째 날부터는 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신기한 건 거기서 밤을 지새거나 주무시진 않아. 그분이. 되게 웃겼어요, 저희도. 네. 근데 두 번째 날부터는 부엌칼 같은 걸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놀래갖고 도망쳤죠. 일단 뭐 저희도 뭐 다치면 안 되다 보니. 위협이 되니까. 예, 도망치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는데 그 경찰분도 아무래도 이제 동네에 그런 분이 계시는 걸 아시다 보니까 잘 타일러서 보내시더라고요. 둘째 날 보내서 아 이제 안 오시겠지 이러고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쓸 생각이었으니까 전기도 다시 끌어놓고 가장 중요한 인터넷 공사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주머니가 또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시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저희 쪽에 미안한데 총각들 나 5,000원만 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5,000원이요? 5,000원 뭐에 쓰시게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쓸 데가 있어 5,000원만 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막내 직원이 또 생각 없이 이제 3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더라고요. 예. 주시고 나서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1시간 있다 또 칼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이야 나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또 도망쳤죠. 어쨌든 다치면 안 되니까 도망치고 이제 본사에 보고를 했어요. 저희도 아 이런 분이 계시는데 경찰도 함부로 못 하시고 마을에서도 함부로 못 하신다 그러는데 회사 윗분들이야 뭐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고 일이나 똑바로 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학교에 있는 들어오는 문 쪽에 저희가 출입할 수 있게끔 쇠사슬을 쳐놨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예. 말라고. 그러고 나서 근무를 이제 그날 저녁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 아주머니가 또 오시는 거예요. 또 오시더니 문을 퍽 열더니 나 커피 한 잔만 줘. 저희는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막내 직원한테 타주라 그러고 저는 조용히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 직원이 나오셔서 또 커피 한 잔 드시고 있는 동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가셨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하고 그날 퇴근을 한 다음에 이상하게 그 경비분을 한 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분이 모집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날 경비분이 면접을 보신다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마을 이장님 통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이러고선 끊고 그날을 그냥 보냈죠.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막내 직원한테 이제 그날 경비하실 분이 한 분 면접을 보시러 오신다는데 오시면은 나한테 안내해줘. 이러고선 같이 이제 소주를 먹고 잤어요. 예.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아줌마랑 그 아저씨랑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오셨는데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옆에 있는 할아버님은 이제 나 여기 얘 아빠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우리 애가 자꾸 와갖고 뭐 해코지 한다고 하는데 미안하다 내가 잘 집에서 데리고 있겠다 그래갖고 좀 그러셔야 된다고 이제 여기 공사 시작하고 나면 정말 들어오시면 다친다고 저희가 이분이 오셔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상 다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오지 마시라고 맞죠. 예, 얘기를 하고 조용히 돌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면접 보실 분이 오셔서 면접을 보시고 경비를 이제 그분이 하시게 됐죠. 저희가 좀 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날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쓰는 교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그 아줌마가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예.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를 탁 노려보시면서 죽여버릴 거야 이러시더니 칼을 들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또 도망갔죠. 저희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그냥. 그리고
4명이서 뛰는데 동네 쪽으로 뛰니까 동네 쪽으로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동네 옆에 슈퍼 같은 게 되게 조그맣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담배 좀 팔고 그냥 어르신들 맥주 드시는 곳. 그 상회 같은 네. 느낌. 네네네. 흔히 말하는 이제 구멍가게라 그러죠. 예.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저희가. 서걱거리면서 아줌마 지금 저 미친 아줌마 또 쫓아온다고 칼 들고 잠깐만 여기 있다 가겠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칼 들고 저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시고. 그래갖고 경찰에 또 신고를 저희는 조용히 이제 해서 그분을 돌려보냈죠. 예. 돌려보냈는데 그 경찰분이 이번에는 칼을 들고 계시니까 이제 수갑을 채우고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수갑 차고 가셨으니까 이제 진정이 되시겠지. 이 생각에 그냥 좀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때 사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경비분께서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그 아줌마가 들어갔는데 사과하러 들어가셨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시면은 저희가 사과 받고 돌려보내드릴게요. 이러고서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뭐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뭐 제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이러면서 되게 정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야. 그래갖고 이거 뭐냐 나 속으로 이제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에 씌인거나 홀렸거나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거 조용히 이 생각을 하면서 아닙니다. 이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되게 조곤조곤 타일러면서 들려보냈거든요. 저희가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서부터 한 3, 4일 정도는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셔서 이제 안 오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저희는 공사 준비하느냐고 이제 장비 들어오고 중장비 들어오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끝냈죠. 네. 끝내고 한 5일째인가 6일째 된 날이었을 거예요. 왔어요. 그 아줌마가. 근데 이번에는 칼이 아니고 그 쟁기라 그러죠. 왜 그 농기구인데. 긴 거? 예, 길고 좀 기역자로 생겨갖고 끝이 뾰족한 거. 옛날에 보면 왜 서유기에 보면 저팔계가 들고 다니던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쟁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시자마자 저희가 이제 쓰는 컴퓨터, 모니터 뭐 이런 거를 그걸로 다 찍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냥 못 넘어가죠. 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분 친척분이신가 부르고 아버님 부르고 장비를 이렇게 망가뜨리시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님이랑 친척분께서 알겠다, 다 물어주겠다, 얼마냐. 그래서 견적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 그분을 돌려보냈는데 그분이 경찰서 가면 유치장 있잖아요. 네. 유치장에서 한 이틀 정도 유치가 돼 있었대요. 그 후로. 네. 근데 그때도 경찰관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치를 시키고 나서 그분이 제정신으로 또 돌아오셔갖고 뭐 이렇게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유치 끝나고선 뭐 합의가 됐으니까 또 돌려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좀 다치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회식을 좀 했어요. 마을도 조금 해가지고 몇 집 안 살아갖고 예. 마을 분들 모시고선 이제 삼겹살을 좀 사와서 이제 구워서 이제 드리면서 이제 막걸리도 한 잔 드리고 이런 걸로 이제 회식 아닌 회식을 좀 시켜드렸는데 네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 여자분께서 곡괭이를 또 들고 오셔가지고 마을 분을 찍으셨어요. 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래요. 그냥 무조건 이 학교는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찍히신 분도 그냥 동네 분이시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이. 예. 그래서 좀 쉬쉬하는 경향으로 좀 넘어가셨어요, 또.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저희 막내 직원이 그 마을 쪽에 이제 그 구멍가게 갔다가 오면서 정신 나가신 아줌마한테 몽둥이로 맞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한데? 예, 그래서 저희는 폭행으로 신고를 했어요. 폭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 바람에 2주가 다 안 끝났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신고는 일단 하되 우리가 마을 앞에 밑보이면 2주가 더 늦어진다. 좋게 좋게 조용히 처리하자.
그래서 그 신규 직원도 회사를 위한 거니 일단 내가 맞았어도 뭐 합의는 보겠으나 뭐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처벌을 하지 않겠다. 네. 이런 걸 하고 그 또 이제 경찰분들이 데리고 가셨는데 그 경찰분들이 좀 파출소로 오라고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데리고 가시는 분. 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좀 잠깐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최고 선임 관리자가 저였어가지고 제가 가서 왜 부르셨냐, 이분 뭐 문제되는 거 있냐 그랬더니 저희한테 꼭 사과를 드리고 자기가 합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합의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오지 마시고 솔직히 안 오고 그냥 저희한테 관여 안 하시면 된다. 그건 맞지. 예. 네, 저희한테 방해만 안 되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셨어요. 각서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이제 막내 직원은 저희가 이제 휴가를 좀 줬죠. 한 일주일 네. 정도 휴가를 주고 갔다 와 그냥.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아무 일도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사실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주머니가 또 빈 교실에 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 아줌마가 계속 들어오시고 저희도 아시지 않냐, 다친 거. 좀 힘들다. 좀 어떻게 이 아버님이랑 좀 불러달라.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 아주머니 아버님도 똑같으세요. 여기는 우리 딸 집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 이거 뭐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저희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뭐 아주머니고 뭐 노인분이다 보니까 완력을 쓰면 안 돼요, 사실. 아, 예. 근데 이제 완력을 써서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아예 그냥 교실 자체를 못 들어가게 다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채워버렸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비명소리였어요. 오. 그리고 나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이제 쨍그랑하고 들리는 거죠. 쨍그랑하고 들려갖고 뭔 일이야 이러고 딱 나가봤어요. 그 경비분도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멀리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지금 뭘 갖고 들어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갔다 빨리 저기 나오시라고 해라. 예. 그래서 저희도 겁이 나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사람이 무서운 거니까. 예. 네. 겁이 나서 그냥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그 뭐 사진에 보시면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으로 나왔는데 이 여자분이 저희를 탁 쳐다보면서 내 집에 한 번 더 들어오면 니네 다 죽일 거야. 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또 뭐냐.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또 정신이 나가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제어가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죠. 안 되겠다. 뭐 혼날 때 혼나더라도 본 사람 보고 하고 공기를 좀 늦추든 아니면 우리가 딴 데 사무실을 잡든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그냥 저기로 확 밀어버리자. 그냥 한 번에 밀자 이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경찰을 불러서 아주머니 내보내고 이사 준비를 끝냈어요. 컴퓨터 다 싸고 모니터 싸고 긴급하게 이제 사무실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를 대여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본사에. 예. 컨테이너가 이틀 있다 오니까 하루만 참아라. 이틀째 되는 날에는 니네가 이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루만 참아라.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예. 그 하루를 참는 동안 그 아주머니가 안 나가신 거예요, 밤새. 예. 다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되게 조용히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사를 이제 막 하려고 이제 컴퓨터 다 싸놨는데 다시 또 일은 해야 되니까 풀렀죠. 풀르고 이제 업무 볼 거 보고 그 다음날 될 때까지 이제 좀 찝찝해가지고 야 우리 오늘은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사무실에 좀 있자. 잠도 뭐 여기서 라꾸라꾸 있으니까 자면 되지 않냐. 그래서 소주를 사와서 한잔하고 잠드는데 새벽에 네. 허벅지가 뜨끔한 거예요. 그러면서 깼어요, 제가. 깼는데 이 아주머니가 제 오른쪽 허벅지에 그 커터칼 조금 큰 거 있죠. 와. 큰 걸로 저를 이렇게 찌른 게 아니고 벤 거죠. 예. 그래갖고 제가 아파서 깬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 아줌마가 미쳤나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한 대 때렸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너무- 위협을 받은 네. 거니까 무기로.
한 대 때렸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그 경비 보시는 분이 그날 그 아주머니한테 칼로 예, 좀 안 좋게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와, 사인이 이제 과다출혈이었는데 예. 그리고 같이 이제 계시던 직원분은 이제 저희랑 파트는 다른데 꼭 와 계셔야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도 허벅지하고 옆구리에 그 자상을 좀 입으셔가지고 그분은 49바늘인가 뭐 한 8바늘인가 꿰매시고 저는 22바늘 정도 예, 꿰맸거든요. 그럼 사비님한테 오기 전에 이미 그 네네. 경비원을 해한 뒤에 온 거예요? 네, 살해 미쳤다. 추정 시간이 있잖아요. 예. 예. 추정 시간이 저희가 소주를 먹을 때였대요.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엄청 이제 열 받고 화 나서 이제 끝난 거죠, 사실. 이미 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고, 예. 저도 많이 다쳤고, 그분도 다쳤고, 어떡하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람이 뭐 죽었으니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러고선 덤덤히 신고도 안 하고, 그때 지금이야 되게 덤덤히 얘기하는데, 그때는 막,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도. 그럼요. 예, 제가 지금도 통화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녹음이 되는데, 그때도 이런 기능이 있어갖고 썼었거든요. 근데 정말 막 헐떡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죽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제 원칙이다 보니까 구속이 되시고 그 후로는 당연히 못 나오시죠. 재판을 받으셔야 되니까 못 나오시는데 그분 가시고 나서 그 아줌마 그 아버님 있잖아요. 아줌마 아버님도 학교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아버님이 대신해서? 예. 그분이 오셔서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알겠다 우리가 나가는데 대신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를 썼으면 끝까지 남아있었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나 뭐 그래도 한두 달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나가면 여기 다음날 밀 거다 포크레인 와갖고 다 철거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다 필요 없고 나가래요. 근데 그 아버님은 울고 계셨어요. 항상 볼 때마다 좀 울먹거리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냥 내 집에 예. 나가 그러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날 어쨌든 뭐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꿰맬 거 다 꿰매고 사무실에 와서 짐을 챙기러 왔어요. 그때 일단 뭐 짐을 챙겨서 나와야 되니까 짐 챙겨서 나온 다음에 그 할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저희는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고 그 후에는 그 폐교가 컨테이너 오고 나서 한 이틀인가 있다 바로 밀렸대요. 네. 밀렸는데 역시나 이제 그 할아버님이 또 여기는 내 집이다 나가라 이러면서 막 행패 부리시고 그 힘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중장비 탱크롤이 있잖아요. 예. 그 포크레인에 보면은 이제 주유하는 탱크롤이 예. 그 주유하는 입구를 다 부셔놓으셨더라고요. 그 자기 뭐 망치나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예. 사진 보니까 부셔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입원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본 건데 장난 아니었죠. 제가 이제 철수하고 나서 대리님이 오셔갖고 여기를 마무리하셨다는데 대리님이 결국에는 무당 불렀어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 무당 말로는 다 빙의라는 뭐 빙의 씨였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무당이 와갖고 잘 처리했고 우리 지금 여기 다 밀고 있고 너는 퇴원하면 이제 다른 현장 가면 돼 그래갖고 아 알겠다 현장 마무리 잘 해달라. 다음 현장이 이제 대리님과 같이 일하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현장에서 봐요 이러고선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좀 이때 생각하면 많이 무서웠죠. 저도 그때 출혈이 좀 세가지고 예. 그 직원분이랑 저랑 출혈이 세가지고 한 일주일 입원하면서 수혈을 한 5일 정도 계속 5일 동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뜨끔해서 아파서 깬 게 바로 뭐 배였다고 아파서 깨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여기서 그냥 네. 여기 밀는 과정 전에 그냥 여기서 경비를 하시거나 그냥 사무실에서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하죠. 근데 실제로 저희 쪽 그 실무를 하다 보면은
집을 철거하다가 예전에 이제 첫 이야기 때처럼 집 철거하다가 그런 신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터를 지키는 구렁이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서신 있죠. 근데 그 구렁이 잘못 죽였다가 실제로 돌아가신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구렁이 잡아다가 이제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중국인 분들이. 아이고, 예. 네, 그런 분들이 갑자기 급사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업계가 좀 시시해서 그렇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극히 일부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더 오시면은 아마 엄청난 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는 사건이 네. 축적돼야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셨는데 지방 일간지에도 안 났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제 좀 그분께는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런 게 뉴스거리가 아니면은 뭐 어떤 건가 하고 그 다음날 신문도 보고 다 했는데 네. 정말 뭐 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겠죠, 뉴스가.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현장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좀 그래도 뉴스에 지방 일간지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야, 이거 엄청난 썰이네요, 진짜로. 그리고 사배님께서 목숨을 잃을 뻔했네. 그렇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3개월 있다 결혼식을 했는데 예. 결혼식 때도 좀 으스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뇌에 박혀 있는 거죠.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PTSD가 된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회사에서 A4 용지 줬는데 요거 이제 잘라가지고 뭐 어디 붙여놔야 돼. 칼 보면 괜히 무섭고.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빙의된 노숙자를 이제 빙숙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이제 뭐 흉가나 아니면 이런 폐가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진짜 단순 마음이 아프셨던 분인지 혹은 실제로 빙의가 되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빙의가 되어 있었을 그쵸. 확률이 높네요, 이 정도면. 뭐 대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무당을 불렀다 어쩔 수 없어 갖고 불렀는데 그 철거를 하고 나서 이거는 좀 뒷이야기인데 그 할아버님이 매번 같은 시간에 그 장소에 와 계셨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도 거기 어디 아니야 그랬는데 맞아 이래갖고 한 건데 그 아줌마가 항상 있던 교실 있잖아요. 네. 그 교실 그 자리에 그 할아버지도 매번 같이 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굿하고 났더니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딸이 없으니까 글로 간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 여자분은 교도소에 가신 거고 처벌 받으신 네. 거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지금은 뭐 출소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토목공사 조성하는 마무리 단계까지는 계속 수감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오늘 이야기가 뭐 귀신이 나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희는. 네네. 네, 차라리 거기서 귀신이 나오면 헛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갔는데 소주 드시고 계신 노숙자분이 계실 때도 있고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옷 정갈하게 입으신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었고 네네.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좀 오래된 빈집을 들어가면 좀 계시더라고요. 무섭다. 그런 거 얼마나 놀랄까. 그렇죠. 저희도 깜짝 놀라서 일단 저희가 뭐 나폴리탄 계단 같은 그런 식으로 오면은 지침서가 몇 개 있어요. 뭐 1번 뭐 폐가 지작물 조사할 때는 절대 혼자 가지 마라. 2번 들어가서 네가 헛것이 본 게 아니라면 무조건 도망쳐라. 3번 헛것이라면 주머니에 있는 팥을 던지면서 도망쳐라. 뭐 이런 규칙서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설사마다 다 틀려가지고 저희는 그런 이제 규칙을 갖고 금기사항도 좀 되고 있어요, 진짜 다른 그런 게? 건설사 다른 건설사 가시면 뭐 다른 건설사에서는 뭐 여기는
뭐 아예 규칙서라기보다는 아예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소장님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만들어서 돌려서 한번 보고 그냥 막내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한번 던져줘요. 그냥 아, 이거 봐라 하면서. 야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보고 저기 위에 저기 패가 갔다 와. 근데 이게 웃긴 게 좀 똘똘한 친구들은 같이 가자고 해요. 예. 분명히 써 있었으니까 혼자 가지 마라. 근데 좀 이제 운동부 출신 분들이 좀 자주 하시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씨 혼자 갈 거야 그러고 가갖고 실제로 좀 다쳐서 내려오시는 경우도 있고 다쳐서 이제 도망쳐가갖고 왜 그래 그러면 아 저기 사람 있는데 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뭐 이래갖고 보면 이제 머리 뭐 좀 이렇게 살짝 찢어져 갖고 한 두세 반을 꿰매는 분들도 있고 혼자 가시면은 그래요. 혼자 가시면 야, 그냥 어마무시하네요, 진짜로. 와, 이런 일들도 있구나. 사배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또 듣지. 와, 어떻게, 야, 이런 일들도 있네요. 살다 보니까. 뭐 다음에는 제가 전에 이야기해 드렸던 그 모델하우스 도깨비터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네,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네, 또 알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괴담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사람이 희생이 되었어요. 경비원 분께서 희생이 됐던 정말 또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그 당시에 피해를 보셨던 사비님께서 당사자가 또 직접 이야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나 또 소름 끼치게 잘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억울하게 희생이 되셨던 그 경비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